안녕하세요. 12시 증시타파 박상정입니다. 가정을 좀 해보죠.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년 만에 처음 보는 그 길에 다시 들어선 거죠. 여러분들 기분은 좀 어떨까요? 본 듯, 안 본 듯, 와본 듯, 안 와본 듯 아마 약간 좀 헷갈리실 테지만 내비게이션에 의지하면서 서서히 가시다 보면 아마 그 예전의 기억이 떠오르실 겁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그렇습니다. 7년 만에 이 7년 전에 가봤던 길을 다시금 가고 있는데요. 약간 좀 헷갈리기는 하지만 한번 와봤던 길이기 때문에 조금씩 기억을 더듬어서 차츰차츰 올라가다 보면은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견조하게 잘 버팁니다. 이런 상황 즐기시면서요. 한 시간 기분 좋게 함께 해보시죠. 증시타파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 계시고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도 손님 모셔보고요. 또 전화 상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증시타파에서는요,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포트폴리오, 증시 이야기와 함께 사람 사는 이야기를 1시간 동안에 좀 가볍게 다뤄보곤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요. 실시간으로 전화 진단해 드립니다. 포트폴리오 진단은 지금 방송 전후에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번으로 포트 전반에 대해서 좀 고민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증권통해서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많은 활용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좀 초반부터 글을 좀 올려주고 계세요. 지금 좀 은하수님께서도 글 올려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응답하라 7번님, 토마토 매니아님, 7년 전에 와봤던 길 비유가 적당합니다 해주셨는데 제가 좀 고민했는데요. 또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네요. 그 외에도요. 주식의 장기 투자하라님 아마 책 받으신 것 같아요. 저희 책 나눠드리는데 책 제목하고 똑같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글들 올려주고 계신데요. 오늘 또 함께 종목 진단 해드릴 분들 소개를 해드려야죠. 먼저 포트폴리오 요리해 주실 출연자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최병훈 운용역이 또 이 시간에 최병훈 전문가가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에는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경원 운용역, 그리고 객장에서는 NH투자증권 청담지점의 윤정식 대리 이렇게 세 분이 오늘 수고해 주실 겁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죠.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일본 증시하고 중국 증시는 좀 조정을 받습니다. 반면에 우리 증시가 씩씩찬 달려요. 앞서서도 코스닥에 대해서 기록 경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운동 경기 할 때도 그렇잖아요. 홈그라운드에서 여러 가지 컨디션이 베스트일 때 이 일권은 금메달보다 악조건을 딛고 금메달을 따내면 더욱더 박수갈채를 받는데 오늘 코스닥이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바람 가져보는데요. 특히나 좀 시장에서는 이제 좀 대안이 될 만한 부분 그리고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장 좀 급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을 꼽으라면은 또 건자재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3, 4월의 이사철, 이 봄 이사철은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여름 들어가고요. 아마 가을 이사하실 분들은 이제 서서히 좀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부동산 시장도 서서히 살아나고요.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또 리모델링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오늘 신고가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요. 뭐 하츠나 현대, 리바트, 벽산, 한샘, NX 할 것 없이 급등 시세 내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도 좋고요. 혹시 주변에나 아니면 저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최근에 리모델링 하신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정말로 수요가 많은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마 이런 업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 경험담도 좋고요. 최근에 리모델링 하셨다면 자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리모델링 하면 정말 새집 지은 것처럼 굉장히 또 기술이 발달했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책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가 쓴 주식의 장기 투자하라 관련된 책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제가 어제 두껍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리에 가서 좀 보니까 500쪽이 넘습니다. 하드커버에 굉장히 좀 두툼한 책, 내용도 꽉 차 있으니까요. 받으셔서 주식 투자하시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랄게요. 우선은 지금 게시판에 경한동님 책
지금 받으셨다고 해주셨는데 책이 좀 일찍 간 것 같아요. 책 받으셨으니까 또 꾸준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투카스님께서도 글 좀 올려주고 계시고요. 지금 그 밖에도 쭉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종목 진단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 귀에는 전화벨 소리가 좀 들리거든요. 전화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5647번님께서요. 하나케미컬입니다. 18,000원에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비중 20%입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죠. 최근에 화학주들도 흐름 상당히 좀 양호한데요. 오늘 장에서 2만 원을 넘어서네요. 하지만 약간은 좀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수익 실현을 할지 아니면 더욱더 키워볼지 이 종목은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경원 운용역이 진단해 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익권입니다. 수익 더 키워볼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좀 수익 실현해볼까요? 네, 지금 뭐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이나 1분기 실적이나 이 화학주들은 좀 양호한 편입니다. 특히나 2분기까지 화학주들은 매매가 가능하다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18,000원 정도 20% 담으셨으면 기본적으로 2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좀 끌고 가도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태양광 쪽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지금 약간 좀 정체돼 있는 상황이지만 태양광 쪽에서 대규모 수주를 최근에 좀 받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반영되는 시기가 2015년 하반기 정도가 될 것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 지금 이 회사가 원가 절감이 전반적으로 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턴어라운드가 태양광 쪽에서 좀 나오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2016년 정도 되면 흑자 전환하면서 턴어라운드가 좀 급격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 이제 2015년 우선은 실적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500억 정도 흑자 전환 예상 가능하고요.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1,300억 정도의 흑자 전환이 가능하니까 지금 PER 기준으로 보면 다소 약간 좀 비싼 22배인데 문제는 이제 PBR이 굉장히 싸다는 겁니다. 지금 PBR 기준으로 2015년 기준으로 넘어가면 0.7배 그리고 2016년으로 넘어가면 0.6배까지 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에 대한 매력 플러스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2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홀딩이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지금 기술적으로 차트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고점을 좀 판단을 좀 해보면 2013년도 11월 달과 10월 달에 고점을 찍었을 당시가 25,000원대 라인입니다. 이쪽에 두꺼운 매물벽이 좀 쌓여 있는 단기적인 매물벽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2015년 2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한 2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감안하면 목표 주가는 24,000원 정도까지는 나온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 이후에 2015년 2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2분기 실적은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2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3분기 실적은 이 유가의 방향과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의 동향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지금 가시적으로 나오는 실적은 2분기가 컨센서스를 일부 좀 상회하는 실적 그거를 기반으로 홀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보유하고 24,000원 목표 주가를 잡으신 이후에는 약간의 이제 비중을 줄이면서 덜어내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중기적으로는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홀딩하면서 24,000원 목표 주가 그리고 손절 라인은 18,000원 정도 라인대를 일시적으로 좀 이탈하면 장대 양봉을 무너뜨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은 그 리스크 관리의 선으로 적용을 하시고 매매를 좀 하시자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케미칼 차트 보니까 예쁘게 올라가고 있네요.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좀 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더 가져가시면은 수익이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목표 주가 24,000원이었고요. 그리고 리스크 지지선 18,000원으로 제시를 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두 번째 종목 바로 넘어가 볼게요. 전화 주셨습니다. 2387번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KC 그린홀딩스 지금 좀 빨간불 켜고 있는데 이 종목 볼게요. 어제 3% 오르고 오늘도 3% 상승하고 있습니다. 12,150원권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을 12,800원에 40%로 좀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최근 들어서 좀 매수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약간의 손실을 보고 계시는 종목이네요. 이 종목도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원 운용형님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1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가 좀 됐던 기업입니다. 이 영업이익이 73억 원이 나오면서 700%, 흑자 전환이라고 봐야죠. 영업이익이 73억 원이 나왔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34억 원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중국 관련주 중에서 실적이 최근 들어서 1분기부터 이제 턴이 나오는 업체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이 회사가 중국 관련주로 묶이는 이유는 중국 이 석탄 발전소가 전반적으로 좀 건립이 되면 거기에 전기 집진기를 좀 생산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국 환경 시장의 성장에 환경 관련한 뭐 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관련 뭐 설비를 납품하거나 이런 업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주로 좀 묶이는 회사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이 회사는 수주가 1분기부터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연결로 보면 캐시코트렐의 영업이익이 지금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됐고, 그러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의 영업이익률이 8.6%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전반적으로 한 9%대 영업이익률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연간 컨센서스로 보면 영업이익 대략 가이던스가 한 400억까지 좀 나오게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PBR도 1.5배 수준, 그리고 PER도 8.7배 수준입니다. 그러면 업사이드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기업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회사는 좀 길게 끌고 나가면 좀 괜찮은 수익을 좀 얻으실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비중이 너무 많은 점, 이 부분들은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지금 12,100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12,800원에 40%면 PBR 1.5배 상단에서 40%를 신규 매수로 비중을 많이 들어가기는 약간은 좀 부담스럽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하지만 회사 자체가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까지 찍어준다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400억, 그리고 순이익 기준으로 한 300억 컨센서스 충분히 부합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시가총액은 한 3천억대 넘어서는 시가총액이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 PER 기준으로 12배, 보수적으로만 12배 정도 잡아도 목표 주가는 한 16,000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 회사가 중국 관련주로 최근에 묶이는 감이 아직까지 좀 없기 때문에 시세 자체가 아직 나오는 시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홀딩을 하신다면 충분히 유효한 수익률을 좀 거두실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기술적인 이평선 라인을 우선은 만들어 드린다면 지금 1,500원대에 2015년 5월 달이죠. 2015년 5월 초에 단기적으로 좀 지지했었던 라인대가 1,500원대이기 때문에 요 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회사 자체는 실적과 수주 베이스에 따라서 그대로 좀 올라갈 것이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 주가는 16,000원, 그리고 2분기와 3분기 실적이 오히려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수주 잔량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6,000원 이상권역도 충분히 터치가 가능하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인 목표가를 16,000원으로 설정을 하시고, 단기 손절 라인은 1,500원, 그리고 비중은 이 매수가가 오면 20%를 덜어내시고 20%를 가지고 16,000원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40%씩 담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점검을 좀 해드리고 목표 주가는 16,000원으로 설정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약간 손실권이지만은 수익권으로 돌아설 여지가 충분히 많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가 리모델링이잖아요. 잠시 후에 또 전문가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해 볼 텐데, 응답하라 칠봉이님께서 한 1년 전쯤인가요? 주변에 아시는 분께서 한 3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 하셨는데 새집같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글을 좀 올려주셨는데요. 제 주변에도 좀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리모델링을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새집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니까 지금 좀 약간은 좀 한 10년 정도 된 집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니까 정말 새집같이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잘 나온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리모델링도 굉장히 좀 금액에 따라서도 상당히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돈으로도 충분히 좀 분위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내부 인테리어 정도는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시장이 각광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
지금 종목 한 종목만 좀 더 볼까요? 전화가 왔는데요. 3422번님께서 KT 서브마린 신청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부터 보겠습니다. 5,800원이고요. 35% 지금 이 종목 들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재 보니까 주가 흐름 대비로 봤을 때 약간의 좀 손실 보고 계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좀 오랜만이에요. 과연 어떻게 앞으로의 주가 흐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경원 운용형님. 네네. 자, 그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을 체크를 하셨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지금 쇼크 수준의 실적이 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린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1분기 매출액이 지금 112억 원이 나왔습니다. YOY로 54% 역성장하는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됐고, 자, 두 번째로는 영업이익이 1억 원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97% 거의 반토막 나는 영업이익 발표했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2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 92% 정도 역성장하는 1분기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1분기 실적이 갑자기 쇼크가 나온 이유를 좀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통신 쪽과 이제 전력 해적 케이블 시공업체입니다. 시공업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수주를 받아서 매출을 찍어줘야 되는 회사인데, 지금 1분기에 수주가 굉장히 좀 많이 부진하게 지금 발표가 된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수주가 지금 이연이 됐다면 2분기에 수주가 이연된 수주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2분기에 못 들어가면 하반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1분기 실적이 쇼크가 나왔지만 2분기나 3, 4분기는 그 이연된 수주가 그대로 다시 찍히면서 다시 실적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주 베이스들의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주가가 좀 못 가겠지만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수주 자체는 반드시 실적에 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조금 중기적으로 가셔야 된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이 회사가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본다면 한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이연된 수주가 반영된다고 봤을 때 이 회사의 목표 가격 자체는 지금 PE 기준으로 12배 정도 산정이 좀 되는데 13배 정도의 목표가를 잡으면 한 5,800원에서 6,000원 정도 라인대가 나오고,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수주가 반영된다고 봤을 때 전고점은 6,500원까지는 좀 길게 보면 가능하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를 가지고 가실 때 지금 당장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초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연된 수주가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한 3분기까지 좀 중기적으로 좀 바라보고 목표 주가 한 6,500원 정도 라인대를 잡고 홀딩을 좀 하시면 되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갈 시세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6,500원 라인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탄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포트폴리오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오늘의 포트 유리사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좀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강하지만 보니까 무더기 신고가 나온 쪽이 건자재 쪽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이 좀 거기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혹시 주변에 이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리모델링을 하셨다거나 이사를 가셨다거나 하신 분이 좀 계세요? 관심 있는 분은 많은데 네. 이사 가고 뭐 리모델링하고 이런 분은 없더라고요, 주변에.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이 산업계에 대해서 좀 밀접하게 관심을 가진다거나 좀 이야기를 들으실 일은 좀 드무시겠어요? 뭐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 대다수 투자용으로 살까 이제 그런 또 사신 분도 많고, 또 이제 추가 투자를 할까 이런 고민하신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주택 뭐 실거래량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 분양도 잘 되고 있으니까 결국 추세적인 어떤 이제 시장이 주택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뭐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한샘 뭐 NX 끝없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저가에 비해서 네. NX도 한 10배 정도 왔고요. 한샘도 15,000
5천에서 지금 한 20배 정도 거의 왔거든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많이 되고 네.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네. 것 같은데 지금 게시판에서도 글 쭉 보니까 기초가 가장 중요님께서는 우선은 집을 사는 게 목표다라고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좀 그렇죠. 우리나라가 또 부동산에 대해서 유독 또 관심을 갖고 또 이런 중요도가 있는 나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쭉 보니까 그 밖에도 한샘과 대림 많이 비싸더라고요. 뭐 이런 글을 사랑스러운 그녀님께서는 또 올려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 지금 몇몇 분이 비싼 거 아닌가요? 라고 궁금증을 올려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밸류에이션 부담 있나요? 밸류에이션 가치로 따지면 올해 예상 이익이라든지 내년의 예상 이익으로 봤을 때는 분석이 안 될 정도로 고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어떤 성장성이죠. 그 업황의 성장성. 이 성장성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NX 같은 경우에 연간 이제 성장률이 한 20% 정도 나오거든요. 연평균 성장률이 한 5년 동안. 그 얘기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산업 자체가. 그래서 주가란 게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좀 조정받더라도 그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게 되면 그것도 올해 말고 내년, 2년, 3년 이후에까지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주가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한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NX도 그렇고요. 향후에 뭐 한 20% 정도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대리점도 늘어나고 B2B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분양이 잘 되고 있으니까 B2B 쪽에 또 상당히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고요. 그다음 B2C 고객을 직접 상대로 하는 B2C 쪽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작년부터 신규 분양도 잘 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아직 계속 몇 년간 하락세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보니까 지금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벽산도 상한가고요. 그리고 하츠 상한가, 한샘 상한가가 아니고 네. 신고가요. 네, 네, 신고가.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막 다 상한가 이러니까 벽산, 하츠, 한샘, 현대 리바츠 그리고 NX까지 52주 신고가 장중에 좀 경신이 됐습니다. 이 종목 가운데 토픽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한샘과 NX를 계속 보고 있고요. 특히 물론 NX도 뭐 5천 원대까지 왔는데요. 조정 받더라도 이제 주봉상 12평선만 유지되면 추세 상승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 주제 건자재 관련주인데요.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하신 부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얘기 아무래도 산업계에 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분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또 주가에도 연동이 되더라고요. 이런 깨알 같은 멘트들 기대하겠습니다. 책 선물 드릴 분 선정해 주기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트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전화가 좀 끊어졌네요. 오늘 좀 전화 연결이 약간은 좀 늦어져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끊으신 것 같은데 다시 좀 연결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좀 게시판에 올려놓은 글들 좀 볼까요?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는 님께서 역시 한샘 같은 종목 장기 투자했어야 됐었어 라고 하시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계신데 사실 아직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골라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건자재주 가운데서도 이렇게 분야별로 다르죠. 이 렌즈 후드 쪽에는 하츠 그리고 또 지금 글 올려주신 부분 보니까 한샘에 대해서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주방용품 쪽에서는 NX 보자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이 건자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으면서 집에서 좀 요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욕실용품 같은 경우는 대림이라고 영어로 돼 있고 곰문이 돼 있더라고요. 이 대림 비행코 한동안 좀 잘 가던데 이 부분도 있고 또 집안에서 좀 이런 종목들은 좀 챙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요 지금 포트폴리오 미리 저희 좀 진단을 받아봤는데 접수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화면을 통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전화 연결이 약간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종목들 지금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식 비중 70%입니다. 한화가 28,500원의 비중 20%고요. NX 5,900원의 비중 20%, 네오이즈게임즈 22,800원 20%, NH투자증권 16,300원의 10%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이렇게 네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줄 평부터 해주시죠. 보기 좋은 밥상이지만 영양가가 적은 밥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약간은 좀 제가 한 번에 그 내막을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한 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선정해 주신 거예요? 보면 이제 지주사 어떤 반도체 종목, 게임주, NH 뭐 정권주까지 골고루 있습니다. 20%씩 비중에서 현금도 30%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차례 포트 비중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업황 어떤 업종 어떤 구성도 포트폴리오 구성도 잘 돼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수익이 안 내는, 물론 이제 현재 하나라든지 네페슨 수익 중입니다. 하나는 많이 수익 났고요. 하지만 이제 선택과 집중을 좀 안 했던 측면이 있어서 생각보다 영양가는 좀 적다. 잘 차려졌으면 맛이 네. 또 있고 영양가도 좋아야 되는데 영양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은 좀 네. 잘 고르신 것 같은데 수익을 내기에는 좀 아직은 용이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먼저 하나씩 밥상을 완성해 보죠. 네. 하나입니다. 어디에 놓으실 건가요? 네, 하나는 뭐 계속 실적도 좋아지고 향후에 그래서 네. 좀 덜 가도 되고요. 지금 현재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그쵸. 그냥 밥이다. 그래서 내 밥은 맛있게 계속 먹어도 됩니다. 네,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종목이죠. 게다가 네. 지금 수익이 한 47%, 네, 잘 거의 나오고 50% 육박하게 나오는데요. 이 종목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하나는 이제 그동안 이제 하나의 실질적 어떤 지주사거든요. 지주사에서 그다음에 하나가 선택과 집중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했습니다. 삼성테크인도 인수하면서 전체 화학 쪽도 인수하고 화학과 방산, 그다음에 이제 보험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학과 방산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 그룹 시너지 효과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의 어떤 개선이 계속 좀 이어질 것 같고요. 특히 그동안 하나의 주력 자회사 중에 대한생명, 하나생명 말고도 기존의 하나케미칼, 하나건설이 있는데요. 이 하나케미칼도 이제 하반기 3분기부터는 태양광 쪽에서 본격 실적이 개선되지 않겠나.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하나케미칼은 태양광 쪽에 같은 경쟁사들이 좀 부도난다든지 좀 이제 퇴출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공급도 좀 타이트하게 하반기는 돌아갈 것 같고요. 화학 쪽은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나케미칼이 개선되고 있고요. 특히 또 하나건설도 해외 이라크뿐만 해외 쪽에서 건설 쪽의 수주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력 자회사들이 실적 개선이 되기 때문에 하나 쪽은 전체적 실적에 대한 우려는 없이 향후 개선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물론 주가는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4만원대 안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좀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표가를 43,000원 정도 이상에서 비중을 좀 줄여서 다른 쪽으로 좀 가보자 그런 측면 이익 실현을 좀 권해드리고요. 그다음 물론 이제 많이 올라온 주식은 이익 실현을 급하게 할 필요 없이 절반씩 이익을 실현하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지지선입니다. 4만 원은 반드시 지지해줘야만 된다. 그래서 손절가를 좀 확인하시고 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좀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가운데서는 목표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지지 라인에 대해서 중요성을 여러 차례 좀 강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네페스 이 종목도 수익권입니다. 네, 네페스는 좀 수익권이지만 네. 저는 현재 적자 기업이고 2분기에 흑자 전환이 가능하지만 좀 하긴 하자. 그래서 이제 알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국 싫어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국은 좀 지금 먹을 철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페스 지금 실적이 좀 부진하다라고 네.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가요? 아직까지 흑자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는데 실적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계속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는데도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방 산업인 삼성전자 시스템 LSI 부분은 그쪽은 삼성전자는 성장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WLP 쪽에 웨이퍼 단계 어떤 패키징 쪽은 향후에 좀 회복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UHD TV 이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DDI 범핑 부분이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아지는데 실적으로 개선이 흑자 전환하기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주가는 이제 많이 빠졌다가 오늘 양봉치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번 반등기에 이용해서 목표 주가 7,900원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7,800원 정도. 거기 가면 좀 이익 실현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손절가 6,900원 이제는 더 이상 최근의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한 절반 정도 수익 나는 종목들을 쭉 살펴주셨고요. 이제는 좀 손실 나고 있는 종목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입니다. 지금 이 종목은 사실 보니까 아마 들고 계시면서 매도할 기회도 별로 없으셨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밀려나서요.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네, 내의적 게임주는 말 그대로 게임주죠. 네. 이 게임주는 실적이 개선된다든지 하게 되면 굳이 손절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요. 김치처럼 계속 좀 가져갈 가지고 수 있어도 된다. 있는? 그래서 특히 투자 어떤 목적으로 하는 종목들은 업종이 있거든요. 게임주라든지 바이오지라든지 이쪽은 이제 실적이 개선된다면 계속 좀 들고 가도 좋은 측면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김치처럼 묵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포인트가 실적이잖아요. 네, 네. 실적 네오이즈 게임즈는 좀 괜찮나요? 네. 1분기 실적이 예상만큼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다음에 2분기 실적부터 좋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지난 2분기 4분기하고 1분기는 실적이 좀 개선됐는데 분기로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 하반기부터 본격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네오이즈 게임즈는 기존에 이제 검은 사막 쪽에 이제 게임이 일본 진출했는데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좀 연기가 됐지만 하반기에 에스크라든지 블레스 이쪽에 국내 상용화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는 신작 모멘텀이 있을 때 그 신작이 좀 히트가 치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기관 투자가들에서는 목표 주가가 한 2만 원대 후반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그렇게 후반대가 되는데 주가가 잘 안 움직였습니다. 물론 게임주는 대다수 중소형주 게임주뿐만 아니라 컴투스도 그랬지만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이제 잘 못 가고 이제 6개월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하반기 때부터는 게임주도 실적이 어떤 신작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대다수 게임주들이 반등할 수 있는 여력들이 이달 후반부터 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보유 관점이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1,000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 저점을 붕괴하지 않는 선에서 18,000원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게다가 요즘에 메르스 그리고 또 방학도 가까워지면서 이럴 때 되면은 또 게임주들 올라가기 네. 마련이고요. 최근에 약간씩 꿈틀거리기도 해요. 네, 뭐 맞습니다. 조이시티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좀 시세를 내던데 네오이즈 게임주는 좀 언제쯤 모멘텀이 발생할까요? 좀 시기적으로 신작 출시되는 시기라든지요, 뭐 이런 부분이요. 신작이 이제 최근에 6월 달에 하나 에스카라든지 한론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좀 최근에 연기되면서 빠졌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이제 반등 모멘텀은 이달 한 하수 정도 돼서 7월, 8월 달에 정도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좀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실적 개선이 예상되니까 전반적인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바이오주라든지 관련된 기타 모멘텀주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게임주의 섹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길게 보시고 하반기까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물론 좀 보유를 해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매수가가 22,800원이거든요. 네. 21,000원을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원금 회복은 약간 좀 힘들다고 보시는 거세요? 그 이제 21,000원은 이제 기술적 목표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기술적 목표가까지 가게 되면 네. 그 본인의 3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걸린다면 장기 투자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단가입니다. 그래서 네.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싶으실 때는 요번에 2만 이하인데요. 2만 이하에서 어떤 모습을 그리고 2만 원대를 안착하는지에 따라서 추가 매수는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개의 종목 짚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최근에 증권주들이 상당히 좀 개별주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알아볼 종목은 NH투자증권인데요. 어제는 또 증권주 급등하더니 네. 오늘은 또 쉬어갑니다. NH투자증권은 또 어떻게 밥상을 차려볼 수 있을까요? 네, 골비에 넣고 네. 뭐 나중에 또 반등 충분히 할 것 같고요. 모멘텀 정권주가 이제 실적주도 되는데 모멘텀 종목이라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굴비, 말라 삐뚤어진 굴비인가요? 아니면 좀 알배기 아니, 굴비인가요? 알배기죠. 어허, 네. 그래서 이 NH투자증권은 마찬가지 정권주 중에서 전체적 정권주를 대다수 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권주의 호재와 악재와 같이 지금 맞물렸거든요. 정권업 자체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채권 평가손이나 이런 데 어떤 우려가 있고요. 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채권 평가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물론 쉬고 있는 단계고요. 어제 올라온 것만큼 이제 쉰다는 강하게 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잘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정권주 중에서도 향후에 하반기엔 좀 차별화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정권주를 아무거나 사서 있는 게 아니라 지난 보시는 NH투자증권은 16,000원대 사셨으니까 아마 4월에 정도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정도는 오히려 NH투자증권은 아니 다른 정권주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그렇더라도 이 NH투자증권의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고 한데요. NH투자증권의 장점은 배당 매력이 있으죠. 그 NH금융지주에서 이제 금융지주 회사들은 자회사의 수익을 배당으로 받아서 이익을 이제 현실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배당 성량이 한 60%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뭐 한 50% 정도만 배당을 이제 성량이 나오더라도 올해 지금 현재 13,000원대의 주가로는 배당 수익률이 한 5%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은행 이자의 두 배가 넘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로도 괜찮은 단가다. 그래서 올해 또한 순이익 쪽으로 보면 작년 대비 한 200% 이상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아지기 때문에 굳이 이 단계에서는 손절이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 좀 길게 들고 가도 된다. 그리고 특히 정권업은 성장주의 영역에 들어갔다.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따로 투자할 수 있는 대형주 많지 않은데 이 정권업은 계속 실적이 성장되는 그런 쪽이다 이렇게 보시고 성장성이 지속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종목에 대한 좀 진단을 나눠봤습니다. 쭉 보니까요, 이 개별 종목들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 비중 70%, 현금 비중 30% 정도 있는데요. 다시금 좀 수정 전략을 저희가 세워드릴게요. 전문가님, 지금 좀 현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도 좀 있는 것 네. 같고요. 종목을 정리하게 되면 더 많은 이런 실탄을 보유하게 네, 되죠. 그렇죠. 어떻게 바꿔볼까요? 이제 지수가 2060대가 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하더라도 한 3, 40포인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대형주를 좀 더 비중을 좀 실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상한가가 확대되면서 밸류에이션 가치보다 더욱 고평가된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것은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실적 성장할 수 있는 대형주를 비중을 더 한 50%까지 이상으로 실어도 현재 상태에서는 리스크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지수 영향이 높은 대형주 실적주를 좀 실자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업종 내 가장 탑픽 종목을 사는 습관으로 바꾸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 지주사를 살 때 하나보다 효성이 훨씬 더 낫을 거예요. 실적뿐만 아니라 그렇고요. 넷패스의 반도체 관련된 패키지 업체지만 넷패스 관련된 반도체를 사신다면 원익 IPS를 샀어야 되고요. 그다음 네오웨이즈 게임즈보다는 향후에 배당도 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네오웨이즈 게임즈 대신에 NC소프트 샀으면 나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 NH투자증권은 정권주 중에서는 지금 현재는 아직 그렇게 메리트 크지 않다. 그래서 정권 중에 NH보다는 삼성증권을 사는 게 낫지 않았겠나. 이렇게 투자의 어떤 습관을 그 업종 내에서 가장 강력한 1등 종목을 사는 게 개인 투자자한테는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조언을 한 줄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대장을 잡아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트폴리오 진단해봤습니다. 지금 네 종목 들어있었는데요. 그럼 지금 가격 전략과 함께 수정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쭉 리모델링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한화는요. 매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목표가 43,000원에서 현재도 큰 수익 보고 계신데요. 좀 이 정도에서는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4만 원이 추세 라인이니까요. 여기를 깨지 않는 것 꼭 확인해 주시고요. 넷패스입니다. 실적 부진이 좀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평가 나타났습니다. 매도 의견이고요. 현재 수익권인데 좀 7,800원에서 정리하자라고 이야기 덧붙였습니다. 손절가 6,900원입니다. 네오위즈 게임즈 보유 의견입니다. 21,000원 목표 주가, 손절 라인은 1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주 가운데 NH투자증권도 현재 손실권에 놓여 있는데요. 보유 의견입니다. 목표가는 16,000원, 이 정도까지는 좀 반등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 12,000원입니다. 이어서 수정 전략 나갑니다. 전반적으로요, 좀 대형 실적주에 대해서 비중을 좀 늘려보자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이 종목군들을 고르실 때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좀 서브로 좀 더 타격이 약한 쪽보다는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대장을 잡자라는 의견을 덧붙여 주셨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한화보다는 효성이 낫고요. 네페스보다는 원익 IPS, 그리고 네오이즈 게임즈보다는 NC소프트, NH투자증권보다는 대장 역할을 하는 삼성증권을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건자재 관련주도 오늘 좀 급등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봤는데요. 깨앙님께서 이 벽지를 하얀색으로만 바꿨는데도 집이 굉장히 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야기해 주셨는데 바로 이 건자재 쪽, 이 리모델링 쪽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종목들 좀 올려주고 계신데요. 앞서서 저희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쭉 보내주셨는데, 앞서서 이 포트폴리오 좀 배분은 잘 돼 있는데 좀 눈에 확 띄는 종목은 없다. 이런 조언도 좀 덧붙여 주셨습니다. 종목군 좀 볼까요? 오늘 증권통을 통해서 종목들 좀 많이 올려주고 계시고 전화를 방금 전에 주셨네요. 9282번님께서요. 이지바이오 신청해 주셨습니다. 5,800원에 지금 들고 계시고요. 이 종목 비중이 40%네요. 지금 현재 주가 보겠습니다. 5,240원 정도 지나가니까 약간의 좀 손실권에 놓여 있습니다. 네, NH투자증권 청담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정식 대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지바이오입니다. 현재 손실인데요. 어떻게 해볼까요? 네, 사실 이지바이오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회사임이 분명한데 지금 박스권 안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라면 우선적으로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지수가 하락하는 이유는 환율 요인이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원재료를 수입을 해서 사료를 위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원화가 강세일 때 대체적으로 좀 주가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원화가 좀 약세 기조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좋고 실적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는 분명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주가는 6,560원까지 박스권 안에서 박스권 상단까지는 충분히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을 만한 실적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인 6,560원을 목표 주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바이오 실적이 좋대요. 좀 이 부분이 바탕이 되니까 꾸준히 좀 들고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지금 또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 상승하는 종목 반, 하락하는 종목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신청해주신 종목분들 쭉 묶어보니까요. 증권통 시걸장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조화제약 한번 볼까요? 이 종목 4,669원에 지금 보면은 비중 40%로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유독 40% 비중으로 담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조화제약입니다. 오늘 5거래일 만에 약간의 좀 반등이 나타났네요. 차트 보시면 최근에 좀 등락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죠. 출렁거림이 좀 큰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요 근처에 현재 주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윤정식 대리님? 네, 조화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메르스로 인해서 좀 테마로 한번 묶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6월 3일이자 지난주 수요일부터 빠른 속도로 다시 좀 떨어지다가 금일 반등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매매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중 트레이딩 정도만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짧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리에서 5,000원 이상은 단기적으로 장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자리로는 수급이 살짝 꼬였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짧게 5,000원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가격은 4,200원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도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이지바이오 그리고 조화제약 살펴봤습니다. 오늘 메르스 관련된 종목들 이 금융당국의 감시 강화 조치 얘기 나오면서 좀 크게 출렁거림 나오는데요. 조화제약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좀 묶여있기 때문에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자. 목표가 짧게 잡고 가자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제 주식 얘기 살짝 접어보고요. 세상사는 이야기 넘어갈게요. 심심답합니다. 네, 오늘
토론 주제 건자재인데 이런저런 이야기들 우리가 사실 건자재 쪽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저희 시청자님께서도 욕실이 이 대림 제품을 좀 쓰고 계신가 봐요. 이런 부분들 미처 생각을 못 하셨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금이라도 주변에 있는 것들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은 아마도 투자 힌트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심심타파에서는요, 인물 탐구 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과 좀 연관이 돼 있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혹은 잘 알고 있지만 또 몰랐던 부분들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난 4월입니다. 개봉을 했고요. 굉장한 관객몰이를 했던 영화 어벤져스 2입니다. 저도 이렇게 좀 영웅들 나오는 영화를 상당히 좀 좋아해서 개봉한 지 얼마 안 돼서 봤는데 상당히 좀 재밌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헐크랑 아이언맨하고 토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뭐 이런 초등학생스러운 이야기들도 좀 오고 가던데 상당히 좀 이런 영웅과 관련된 영화는 또 많은 인기를 끌게 마련이죠. 여기에 사실상의 주인공이 따로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아이언맨입니다. 이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 이 사람이 이 주인공으로 좀 돼 있는데요. 이 아이언맨의 실제 주인공이 되는,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 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이 아이언맨을 다뤄보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 됐던 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눈치채셨을 거예요. 바로 짜잔! 이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상당히 좀 가깝게 다가와 있는 이 앨런 머스크입니다. 사실 아까 전에 그 딱 멋있는 영화배우 사진을 보다가 이 사진을 딱 보시면은 뭐야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두 번째 사진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역시 사람은 사진빨이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이 사진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앨런 머스크입니다.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남성이죠. 2013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나왔었는데요. 이 미국의 남성 전문 웹 잡지입니다. 에스크맨닷컴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남성 1위에 뽑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춘지 그리고 타임지 이렇게 두 가지의 제가 좀 잡지 표지를 가져왔었는데요. 2013년도 포춘이 선정한 올해 기업인 1위로 앨런 머스크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바로 이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 이 테슬라의 CEO죠. 당시에 이 팀 쿡이라든지 이 마윈 회장 여러 명의 CEO를 제치고 1위로 선정이 좀 됐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언제 태어났을까요? 1971년 6월 28일생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출생지가 아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래요. 1971년생이면은 미국 나이로 44입니다. 44 하면은 와닿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비교를 해보자고 치면 이 국민투덜이 이서진 씨가 44시래요. 이 이서진 씨와 좀 동년배고요. 최근에 삼둥이로 또 많은 사랑을 함께 받고 있는 송일국 씨도 44입니다. 같은 동년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40년이 약간 넘는 짧은 세월 동안에 굉장한 업적을 좀 이뤄냈는데요. 일부 산업계에서는 이 빌 게이츠 혹은 이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를 뛰어넘는 성과를 이뤄냈다라는 호평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은요, 24살에 창업을 했대요. 사실은 처음부터 성공을 한 건 아니고요. 부도도 났었고, 또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두 차례 이혼이라는 또 개인적인 아픈 경험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박이 난 게요, 바로 페이팔입니다. 지금은 이베이에서 알짜배기 기업으로 상당히 좀 유명하죠. 전자결제 관련 페이팔의 창단 멤버고요. 이 페이팔을 만들어서 이베이에 팔았습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자금을 모으면서 현재 세계 기업을 만드는 미천을 마련한 거죠. 그럼 그 세계 기업 지금부터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들어낸 기업은요. 이 앨런 머스크의 평소의 생각은 지구는 멸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구인들을 화성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다소 좀 허무맹랑한 생각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만든 회사가 지금 보고 계시는 바로 이 로켓 만드는 회사, 우주항공 민간 업체 스페이스 X입니다. 실제로 로켓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발사도 현재 하고 있고요. 앨런 머스크가 하는 사업은요. 이 로켓을 발사를 하는 것은 사실 일회성입니다. 우주 갔다가 다시 못 오잖아요. 그런데 앨런 머스크는 우주를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을
그래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페이스 X 대박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만든 회사는요, 바로 현실에서 좀 더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 대중화에 성공한 회사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자동차, 보기만 해도 너무 멋지죠. 그런데 그만큼 비쌉니다. 테슬라도 정말 대박이 났고요. 현재 미국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34조 원 정도 되고요. 국내 기업하고 좀 비교해보면 SK 하이닉스하고 시가총액이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솔라시티라는 태양광 업체를 만듭니다. 국내에서 OCI라든지 이런 태양광 업체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회사인데요. 현재 솔라시티도 상장이 돼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6조 원 정도 되는데요. 마흔이 조금 넘는 나이에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고요. 또 전 세계가 주목하는 CEO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 한 줄로 오늘 인물탐구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끔은 괴짜다라는 평가를 좀 받기도 합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좀 유명한데요. 실패는 하나의 옵션이다. 만일 무언가 실패하고 있지 않다면 충분히 혁신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투자에 실패하고 계시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조금 더 나은 혁신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걸 겁니다. 오늘의 심심타파 앨런 머스크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종목 진단 선물 드리고요. 또 실질적인 선물, 또 책 선물까지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종목 진단, 오늘 좀 전화가 많이 와서요. 전화 받아볼게요. 5680님께서 롯데케미칼 올려주셨는데요. 화학주 최근에 좀 조정을 받다가 오르니까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많이들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다소 높네요. 30만 원에 사셔서 올라도 아직은 좀 손실권이시거든요. 35% 비중입니다. 현재는 26만 원권 놓여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윤 대리님. 네, 그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좀 잘 오르고 있다가 금일도 많이 올랐다가 지금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가 좀 나오면서 롯데케미칼이 4% 넘게 오른 상승을 대부분 반납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0만 원 정도에 사셨으면은 매수하신 지 2012년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신다면 중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시는 데는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이 정고점 부근이라 단기적으로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지만 지금까지 들고 온 시간들을 고려해봤을 때 롯데케미칼의 실적 가시성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스프레드가 상당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까지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들고 가시는 전략이 훨씬 더 유효해 보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벤트들이 국내 증시 이벤트들이 대부분 끝난다면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정유화학 섹터들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은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는 매수하신 가격 부근인 이 30만 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30만 원 정도에서는 일정 부분 매도를 하신 뒤에 추가적으로 그 당시에 또 방향을 봐서 나머지 물량들을 정리하시는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 오늘 장중에 4%대까지 오르다가 현재는 좀 상승폭이 반납되는 모습인데요.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빠르게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올려주신 분 2231번님께서 토비스입니다. 오랜만에 카지노주 다뤄보네요. 15,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지금 이 종목도 손실 구간이시네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오를 때 접근을 하셨다가 손실 보고 계신 경우 많은 것 같습니다. 윤 대리님 어떻게 해볼까요? 네, 토비스 카지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마카오부터 해서 국내 카지노주들까지도 우려감들이 많이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바닥권에서 좀 기고 있다가 이제는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요. 토비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카지노 모니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카지노 모니터 작년 대비해서 금년 한 20%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투자 관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심이 조금 안 좋아질 때는 토비스 같은 이 코스닥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12,500원을 잡으시고 약간의 안정성을 확보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면 정고점 부근이 2만 원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한 만큼 실적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윤 대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진단까지 쭉 이어봤습니다.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저희가 좀 관심을 좀 박해둬서 그런가요? 코스피가 삐졌습니다. 하락으로 약간 좀 전환됐는데요. 남은 시간 힘내길 기도하겠고요. 그리고 책 선물 받으실 분 공개합니다. 오늘 좀 책 선물 드릴 분은요, 기초가 가장 중요한 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요, 이 집 사는 게 첫 번째 목표다라고 해주셨는데, 책 참고하셔서 주식 투자로 수익 대박 나셔가지고요, 집도 꼭 집장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앨런 머스크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고요. 그럼 내일도 놀러 오세요.